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괜히. 우리 지난주에 수업 안 했나요? 근데 여기는 내가 한참 만에 온 것 같아. 어? 보고 싶은 얼굴이 많아서 그랬나 보다. 이제 빨리 가야 봤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시간이 오랫동안 우리가 안 본 것 같아. 그래서 그런가 봐요, 지금. 보고 싶은 사람이 많았는 모양이야. 자, 오늘은 이제 건축법을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제. 자, 건축법은 좀 쉬운 법이죠, 이제 이거는. 좀 쉬운 법 중에 하나죠, 이거는. 다른 법률은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되는 법인데, 요거는 뭐 간단하게 그 용어만 이해하시면 이제 건축법은 좀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 쭉 했던 거니까 이제 요약집에서 내용 보시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5장에 이제 건축법에 보시면 123페이지예요. 123페이지. 자, 법 제정의 목적과 적용 범위인데, 목적은 우리 뭐 관련 없고, 그 2번부터 건축법의 적용 범위라고 나온 부분, 적용 범위. 자, 적용 범위에는 적용 대상물, 대상물에는 자, 건축물, 대지, 건축 설비, 그리고 옹벽 및 공작물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옹벽과 공작물은 일부 준용이에요. 일부. 그러니까 건축법의 여러 개 조문 중에서 몇 개만 적용하는 것이 옹벽과 공작물이다. 반대로 앞에 있는 건축물, 대지나 건축 설비는 전부죠. 건축법의 전부를 적용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대상 행위, 그러면 적용 대상 행위는 자,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해 보면, 건축과 대수선. 건축과 대수선이라는 행위를 하려면, 자, 원칙은 무슨 행위다? 허가 행위죠. 허가. 자, 예외는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법률은 허가, 그러면 허용인데, 여기는 허용 대신에 뭐,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놨죠. 자, 그러면 용도 변경. 용도 변경 행위를 할 때에도, 자, 원칙은 허가. 자, 예외는 신고가 되겠죠. 뭐 똑같은 건축과 대수선 용도 변경은 허가 신고인데 별도로 분류하는 이유는, 자, 요 건축과 대수선은 항상 물리적 행위라고 그러죠. 공사를 해야만 행위가 되는 건 건축과 대수선. 이건 물리적 행위는 아니고 서류상에서 변경만 하는 거. 그래서 용도 변경은 별도로 구분하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건축과 대수선은 허가를 받더라도 항상 이제 법 몇 조냐면 11조예요. 그래서 원래 건축법은 이제 항상 11조 하면 허가다. 이건 하나 기억하셔야 돼. 건축법의 건축과 대수선은 11조에 의한 허가사항이다. 자, 신고는 14조가 되죠. 용도 변경과 신고는 제19조야, 이렇게. 그러니까 조문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달라. 건축 대수선은 11조. 거기에 대한 신고사항은 14조, 용도 변경은 19조인데, 여러분들 시험에는 안 나오더라도 요거 11조, 요거 하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우리가 이제 건축법 11조, 농지법 8조. 농지법 8조가 뭐예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야. 여러분 시험에서 안 빠지고 나오는 시험 문제. 건축법 11조, 농지법 8조. 요 정도는 시험 안 나오더라도 기억해 놓으시면 공부할 때 좀 이해하는 게 편해. 만약에 10조 그러면 허가 전에 나왔으니까 사전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항상 이 법의 기준은 뭐다? 11조라는 허가를 기준한다. 일단 이렇게 앉으시면 되네. 그래서 일단 건축과 대수선은 두 개 묶어서 11조, 14조. 용도 변경은 별도의 행위로 해서 19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용어의 정의에는 대지라는 게 나와 있죠. 대지. 자, 대지는 공간구조법에 따른 맨 끝부분 각 필지로 나눈 토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라는 말은 하나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는 그 공간구조법에서 필지라고 하는 내용을 이 법에서는 하나의 대지로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 필지는 하나의 대지인데 둘 이상의 필지를 뭐로? 하나의 대지.
또는 하나 이상의 필지의 어디 부분? 일부도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1번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하고 나와 있죠. 거기서 필히 2번 문제 구분해 두시고 2번 공간구조법에 따른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그 합병이란 둘 이상을 한 개로 합하는데 그걸 할 수 없는 경우예요. 그리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뭐한 것이다? 합한 토지다 이렇게 해놨네요. 합한 토지다. 근데 이제 합한 토지라도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결론은 자 소유자가 서로 같고 권리관계도 같아야만 한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먼저 기억해 보면 필지의 지번 부여지역이 서로 다르다. 같으면 합병될 건데 다르다죠. 그 다음에 도면의 축척이 다르다. 그래서 도면이라면은 지적도 임야도겠죠. 지적도하고 임야도의 축척이 있는데 그 축척이 서로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 세 번째는 그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세 가지. 자,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세 가지. 지번 부여지역이 서로 다르다. 도면의 축척이 다르다. 지반이 연속되어 있지 않다. 그렇더라도 뭐뭐가 같아야 된다? 소유자가 같고 권리관계만 같으면 하나의 대지로는 볼 수 있다. 그 부분이죠. 여러분 시험에서 대지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건 요거예요. 지금 2번. 그러니까 요거 정도는 좀 필히 구분하시고 다음 장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사용해야 될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4번 번호. 그 4번에 보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 그 주택법에 따른 뭐? 주택단지.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주택단지 하면 그 단지 안에가 필지가 몇 개가 있던 하나의 뭐로 본다? 대지로 본다. 그 내용이에요. 자, 이런 경우겠죠. 여기에 만약에 10개의 필지가 있다. 10개의 필지가 있다는 말은 이 땅이 몇 개로 쪼개져 있다요? 10개로 쪼개진 거지 이렇게. 이렇게 쪼개져서 10개의 필지가 모여 있다. 그럼 이게 만약에 하나의 필지다. 요게 한 필지라면 건축법은 요거 하나를 뭐로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10개 필지가 있는 곳에다 2000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2000세대 아파트 건축하려면 이 법으로 보면 자 주택법에 뭐를 받아야 되냐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승인을 받아서 2000세대 아파트가 여기에 이제 건설이 됐다. 자 아파트도 들어오고 자 여기에 부대 시설 만들어지고 복리 시설도 만들어졌다. 그럼 요 10개의 필지를 하나의 뭐로 본다? 주택 단지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승인 얻어 아파트 부대 복리시설이 건설이 되면 그걸 뭐로 본다? 주택 단지죠. 그러니까 주택법에서는 그걸 주택 단지로 봐. 근데 이렇게 주택법상의 주택 단지를 건축법에서는 하나의 뭐로? 대지로 볼 수 있다. 몇 개 필지인데? 그렇지 10개 필지라도 주택법에서 승인 얻어 하나의 주택단지가 된다면 그 주택단지는 필지수가 몇 개이든 상관없이 하나의 뭐로? 대지로 본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항상 주택법에 요거 잘 나올 수 있어. 어차피 주택법은 여러분 배워야 될 법률이니까 자 주택법은 몇 세대 이상? 30세대 이상이면 승인받도록 해놨죠. 그러니까 하여튼 승인받아서 건설이 되면 요 안에 땅이 필지수가 몇 개이든 상관없이 하나의 뭐로 본다? 주택단지. 그러면 주택단지로 보는 땅을 건축법은 하나의 뭐로? 대지로 본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할 때는 6번 정도를 또 알으셔야 돼요. 6번. 자 사용승인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뭐한다? 합친다. 그러니까 둘 이상을 하나의 대지로 보려니까 합쳐야 돼.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하는 경우에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반대로 2번에 보면 그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에는 5번을 봐보세요.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뭐 할 것을? 나눌 것을 조건을 하지. 하나의 필지의 일부가 대지가 되려니까 어떻게 해? 쪼개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뭐야? 나눌 것이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업을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경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은데 합칠 거냐 나눌 거냐 여기에 따라 답이 달라져. 자, 합친다 그러면 어느 쪽에 해당돼?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쪽. 나누겠다 그 말은 하나 이상의 필지를 일부도 하나의 대지가 보려면 쪼개야 돼.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 시험에서 이거 나오면 혼동을 많이 해. 그러니까 구분을 정확하셔야 돼. 합칠 것이냐 나눌 것이냐. 그러니까 법률로 생각하지만 나눠야만 된다. 그 말은 무슨 뜻이야? 하나를 일부로 본다는 이야기고 합쳐야 된다. 두 개를 하나로 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니까 시험장 가면 합칠 거냐 나눌 거냐 이것만 찾아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대지 문제는 이제 그런 걸 좀 신경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건축물은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 지붕과 꼭 하나가 따로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받치기 위해서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이냐 공작물이냐 하는 것은 무슨 차이라고 그랬죠? 지붕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지붕이 하나 있으면 그걸 받치기 위해서 기둥이나 벽으로 받치면 건축물이고 그런 게 건축물이 지붕이 없으면 공작물로 본다. 그래서 설명을 했죠. 자, 그다음에 2번은 일에 딸린 시설물 그랬네요. 일에 딸린 시설물. 보통 대문, 담장, 굴뚝 같은 걸 말해요. 대문이나 담장이나 굴뚝. 그러면 그는 지붕이 없으니까 공작물이겠죠. 그런데 1번의 건축물하고 같이 있으면 뭐다? 그것도 건축물로 본다. 그 뜻이에요. 자, 대문, 지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문과 뭐 지붕 있는 건 아니지. 그러면 분명히 공작물인데 1번의 건축물하고 같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뭘로? 건축물로 봐. 그래서 하나의 대지에는 건축물이 하나예요? 여러 개야? 여러 개지. 그러니까 집이 하나 있으면 그 집도 주택이고 대문이 있으면 대문도 역시 건축물이고 담장이 있으면 그것도 건축물로 본다. 그럼 여러 개 중에서 한 개가 뭐다? 주된 건물. 바로 주택하면 주택이 주된 건물이고 뭐 대문, 담장 이런 것들은 부속 건축물이다. 이렇게 구분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 아니면 어디에도 있다?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지하층 하면 건축물에 무엇이 그 바닥을 찾아야 돼.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지하층이냐 아니냐는 자, 그 지표면에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가 평균 높이로 당해 층의 얼마? 2분의 1, 2, 3. 항상 2분의 1이 혼동되면 반지하 그래서 반지하.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반지하 그 말은 얼마? 2분의 1만 내려가면 된다. 그런 뜻으로 2분의 1이라는 걸 쓰고 있고. 주요구조부는 꼭 좀 암기하시고 주요구조부는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주요구조부는. 혼동이 많이 하니까 아예 그냥 딱 외우시면 돼. 예외 생각하지 말고. 자, 내력, 벽 중에서 내력이라는 말은 힘을 받는 벽이야. 힘을 받는 벽이니까 중요한 벽이죠. 우리 공사할 때 뜯어낼 수 있는 벽이 뭐예요? 칸막이 벽이라고 그랬지. 요건 손댈 수 없는 벽. 그걸 바로 내력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둥, 바닥, 그리고 포, 지붕틀, 주계단 이렇게 돼 있어. 혹시 시험에서 최하층 바닥 이런 거 많이 나왔죠? 최하층 바닥은 주요구조부도 아니다? 아니야. 왜 주요구조가 아니냐면 자, 땅에 붙어 있거든. 맨 아래층 바닥은 균열이 생겨도 무너지진 않겠죠. 근데 2층이나 3층에 있는 바닥은 어떻게 해야 돼? 균열되면 무너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냥 바닥은 주요구조부. 원래는 최하층 바닥은 우리 실무 쪽에서는 맨 처음에 기초공사할 때는 어떻게 가장 중요하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실무 개념이고 여기서 보는 바닥이란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그런 개념이니까 최하층 바닥은 주요구조부가 아니다.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6가지 그냥 그대로 외우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는 바로 풀어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부분. 자, 우리가 건축이라는 것은 항상 5가지 행위를 지칭하고 있는 거죠. 자, 건축하면 건축이란 신축부터 시작해서 늘 이렇게 배웠던 순서예요.
그런데도 우리 시험장 가서 착각을 하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하고, 그래서 항상 이 중에서도 건축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 요거 신축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제 항상 앞에 있는 행위는 법률에서는 우리 공법이라는 법률은 앞에 있는 행위를 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뒤에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주로 우리가 배울 때도 수용, 사용 이렇게 배우잖아. 수용, 사용. 그럼 수용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사용까지. 그럼 사용한다 그러면 뭐는 안 돼? 수용 안 된다 그런 말이잖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앞에 거는 뒤에 거까지 한다. 그러면 증축한다 그러면 뭐는 안 돼? 신축 안 되고 그 뒤로 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개축한다 그러면 앞에 신축, 증축은 못하고 뒤로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구분할 때 무조건 신축이라는 의미 자체는 새로 만든다는 개념이죠. 새로 만들어. 근데 철거하거나 멸실하고도 규모가 새로 커졌을 때 그때는 뭐예요? 신축이지. 증축은 시험 문제가 무조건 늘어나는 개념으로만 나와. 늘어난다. 좀 이따 이제 늘어나지 않는 것도 하나가 있으니까 일단 늘어난다. 시험 문제 풀 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개축은 뭐야? 철거. 철거됐다는 말이 나와야 돼. 자, 이건 멸실됐다. 이건 인위적이고 이건 천재지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어디 안에서? 그 대지 안에서 위치만 바뀌어 놓는다. 그러면 바로 이전이죠. 그렇게 해석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선 신축에서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다 새로 건축물 축조한다. 당연히 기본적인 신축이죠. 자, 두 번째는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다 뭐를 주된 건축물을 축조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부속이 먼저 나왔고 주된 것이 나중에 나왔죠. 이럴 때는 신축이야. 그런데 증축의 3번 봐보세요. 증축의 3번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다 뭐가 부속 건축물이 축조된다. 요거 이제 순서가 바뀌었지. 주된 거하고 부속. 이럴 때는 뭐다? 증축이야. 요걸 혼동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신축 증축은. 신축하려면 뭐가 먼저야? 부속 있고 주된 건물이 나중에 만들어진다. 그러면 신축이고 이미 주된 것이 있었어. 거기다가 부속 건물 들어가면 좀 늘어나는 거잖아. 이제 요런 거. 근데 거기서 이제 주된 건축물이 있는데 부속 건축물을 축조한다. 그 말은 늘어나지는 않아. 이게 바로 대표적인 애가 담장 축조거든. 담장을 축조해도 면적이 늘어나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담장이 뭐냐? 그럼 부속 건축물이거든. 원래 주택이 하나 있었다. 그럼 주택은 주된 건물이고 요건 뭐다? 부속 건물. 그래서 이렇게 보통 시험에서 예로 나올 때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다 부속 이거 안 할 때 끝에가 뭐라고 하냐면 담장 등 부수되는 시설물을 축조한다. 그 말이 뭐야? 주된 것이 있는데 부속이 나중에 들어온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축의 3번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 대부분의 시험은 신축에서 그 3번을 많이 내죠. 자, 무슨 건축물이 있다고 그랬죠? 기존의 건축물이 있다고 그랬어. 근데 요게 지금 뭐가 됐냐면 철거나 멸실이 됐다고 그랬죠. 그때 어디 안에서? 그 대지 안에서 종전의 규모, 그 종전의 규모를 뭐 했다? 초과했다고 그랬잖아. 초과해서 축조한다. 그러면 이거를 신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인데도 종전과 동일한 규모, 그 규모 범위 안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 규모 범위 내에서 축조했다더라. 이렇게 나오면 개축이나 재축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저 신축에서 개축과 재축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돼. 똑같이 철거나 멸실해 놓고 그 대지 안에서 일단 규모를 초과한 것은 신축인데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라는 말. 이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라는 것은 같거나 뭐죠? 작은 거죠. 작은 거. 그럴 때는 자 바로 철거했으면 뭐로 봐? 개축. 그 다음에 멸실됐으면 재축을 한다고 그래. 근데 재축은 개정됐어도 범위는 초과된 건 없어. 뭐 개정상 나와 있어도 이미 초과된 건 없고 어디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하라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야. 아직까지도 시험에서 내더라도 재축은 그 개념으로 많이 나올 거야 이게. 그러니까 초과되지 않았다 이 개념만 찾으면 돼. 하여튼 초과되면 신축, 증축이다. 초과되지 않는 것은 개축, 재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 3번에서 그거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증축으로 가면, 증축은 무조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면적, 특히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이나 또는 뭐가 높이가 늘어났다, 증가됐다, 이런 것을 증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2번,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기존 건축물에 붙여서 하던 별도로 떨어져서 축조하든 어디 안에만 있으면, 그 대지 안에만 있다면 또 증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붙여있다 별도로,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건축물이 하나 있다더라. 근데 이 건축물에 이렇게 붙어서 축조를 하든 이렇게 떨어져서 축조하든 어디 안에만, 그 대지 안에만. 그러니까 요거 붙은 것다고 해서 안 되고 떨어졌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 어디 안에만 있으면, 대지 안에만 있으면 증축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했고, 참고사항에. 이미 이제 상고사항 판례는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기존 건물 5층의 중간 부분에다 철골 및 강판으로 바닥을 설치하여 한 개 층을 더 만들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건축법상 뭐다? 증축이야. 그러니까 한 층의 중간을 막아서 층이 어떻게 돼서 늘어나니까 면적도 늘어났겠죠. 그런 걸 증축이란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뒷대주 끝에 기존 건물 한 층의 중간 부분을 막아 사실상 두 축으로 만든 경우도 뭐다? 증축. 그러니까 이제 판례는 5층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그럼 이제 1층에도 어떻게 돼? 층을 중간에 구분하면 어떻게 돼? 증축이야. 우리 영업장소 가면 그러죠. 우리 술집 같은 데 가면 아래층도 있는데 계단 타고 올라가면 위에 층 하나 막아놨잖아. 1층 같은데. 그런 것도 지금부터 뭐로 봐? 증축으로 본다. 그 뜻이에요. 맨 처음에 판례 나올 때는 5층에서 문제가 생겨서 판례가 결정되면서 무조건 그러면 층 중에 뭐를 중간을 막아서 쓰면 전부 뭐로 하겠다? 증축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자,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철거하는 거죠. 철거하고 어디 안에서? 그 대지 안에서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이제 철거에서 문제 신경 쓸 거는 전부하고 일부가 나와. 전부, 일부. 뭐 전부 철거된 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전부 철거하고 종전과 같이 한다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일부가 되겠죠. 일부. 일부란 내력벽, 기둥, 보, 지붕, 틀, 중. 그럼 네 가지가 나왔지.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이 포함된 경우를 일부 철거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철거하고 아까 규모가 커지면 뭐였죠? 신축이잖아. 철거하고 규모가 초과됐다 그러면 신축인데, 요 단어 일부가 철거되고 초과된 거는 뭐다? 증축이야. 그거 하나만 신경 쓰시면 돼. 자, 철거하고 규모가 초과됐다 그러면 뭐야? 신축인데 앞에가 무슨 철거? 일부 철거. 일부가 철거되고 규모가 초과됐다. 그때는 뭐야? 증축이야. 증축. 응? 그거만 신경 쓰시면 되겠지. 멸실에는 증축이 없어. 멸실은 인위적 행위이기 때문에 일부 멸실이라는 게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멸실에서는 무조건 규모 초과됐다. 그럼 뭐야? 다 신축이야. 멸실되고 규모 초과된 무조건 뭐? 신축이야. 근데 철거에서는 초과됐을 때 일부 철거되고 초과됐다 그럼 뭐다? 증축으로 보는 거야. 증축. 그것만 신경 쓰면 돼. 나머지는 그냥 초과되면 전부 다 신축 그러면 돼. 근데 일부 철거된 경우에 초과됐다 그럼 뭐다? 증축으로 본다. 그다음에 재축에는 지금 여러분 책에는 이제 개정되기 이전의 상태인데 규모는 초과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야.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이것도 종전과 동일한 규모 내에서 다시 축조한다, 이렇게 알으시면 돼. 자, 그다음 문제는 이전은 건축물을 어디 쪽으로?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아까 주요구조부가 몇 가지인데? 6가지인데 그걸 해체 안 하고 어디 안에서? 동일한 대지 안에서 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이전이다, 이렇게 놨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로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건축이 나오면 아까 배운 대로 신축은 총 몇 가지? 3가지가 신축 개념의 기본이 나와야 돼. 신축은. 그리고 나머지는 이론을 갖고 공부하는 거야. 거기 책에 있는 생각하지 말고. 자, 3가지 신축이 정리가 됐다면, 자, 이 증축부터 이전까지는 반드시 어디 안에서? 그 대지 안에서 나와야 돼. 그 대지 안에서 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또 여기 뭐가 있어야 돼?
기존에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존 건물이 있는데 어디 안에서? 그 대지 안에서. 그럼 대지 안에서 증가됐다, 늘어났다 이렇게 나올 거냐. 층수가 늘어나건 면적이 늘어났다 그럼 모두 뭐다? 증축이 나오면 되죠. 요거 문제 낼 때는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다 이렇게 나와. 그럼 종전과 동일한데 철거였으면 개축이고 멸실됐으면 재축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요 이전이란 역시 뭐를 해체 안 한다? 주요 구조부 해체 안 하고 어디 안에서? 그 대지 안에서 위치만 옮겨 놓는다 이렇게 하면 이전이다 그랬죠. 근데 혹시 이제 다른 대지로 갔을 때 요 이전 주요 구조부 해체를 안 하고 다른 대지로 옮겨간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이전이 아니죠. 반드시 이렇게 다른 대지로 간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라고 그랬죠? 신축 아니면 증축으로 본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동일한 대지 안에서 옮겨지는 건 이전이지만 다른 대지로 옮겨가는 것은 뭐다? 신축과 증축으로 본다. 그럼 신축으로 볼지 증축으로 볼지는 요 다른 대지가 어떤 조건이 있었느냐. 다른 대지가 아무것도 없는 빈 대지 상태다. 그럼 뭐야? 신축이 되는 거고. 그 다른 대지가 이미 기존 건축물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증축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바로 이게 신축, 증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걸 여러분 책에는 참고사항에 뭐라고 되냐면 이축이라고 써놨죠. 요 이축이란 건축법의 용어도 아니다. 건축법의 용어는 아니야. 아닌데 이축이란 다른 대지에 옮겨서 건축하는 것으로 본래의 뭐는 아니지만 건축 개념은 아니지만 건축 개념 중에서 뭐뭐에 해당한다? 신축 또는 증축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신축이란 다른 대지로 옮겨 건축할 때 거기에 전혀 건축물이 없었어. 그러니까 빈 대지였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는 증축이란 다른 대지로 옮겨서 건축할 때 주된 건축물에 부속하여 건축하는 경우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기존 건축물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 그럴 때는 증축으로 봐. 근데 요거는 이제 어디서 많이 쓰냐면 우리 개발 제한 구역에 사용하는 법률이 뭐죠? 개발 제한 구역법에 가면 요 이축 용어가 나와. 이축 용어가. 그럼 이축할 때 뭐 받으면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개발 제한 구역 못 하는 게 아니야. 할 수 있는 거 뭐라? 이축이라는 개념이 나와.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지목이 뭐였으면 되었다면 다른 대지에서 이렇게 다른 대지로 옮겨오는 거 뭐 받으면 허가 받으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에서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신축이 돼. 신축도 되고 뭐도 돼? 증축도 된다는 이야기야. 단지 뭐 받으면 허가 받으면 이렇게 돼 있어. 그걸 이축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가면 대수선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대수선을 굉장히 어려워해. 또 문제만 바꿔놓으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이 대수선이야. 그러니까 대수선이란 일단 9가지 이름부터 좀 알아야 돼. 9가지 이름부터. 9가지가 뭐예요? 맨 위에서부터 내력벽부터 나와 있죠. 다시요. 자, 대수선은 1번이 내력벽이 나와. 그 다음에 2번이 외벽의 마감 재료라는 게 있어. 원래 여러분 책에서는 요게 마지막에 9번째가 있었어. 이걸 반대로 좀 바꾸는 거예요. 공부하기 쉽게. 자, 그리고 3번째가 이제 뭐 나와요? 내력벽부터 책에는 기둥부터는 내력벽이 맨 있으니까 기둥. 그리고 4번에가 보. 5번째가 지붕 틀이 나와. 그리고 이제 5번, 6번하고 7번. 자, 6번이 뭐죠? 6번은 그냥 방화벽이 나오는데 끝에 중간에가 중요해. 바닥하고 벽이야. 자, 7번이 주계단이죠. 등. 그럼 원래는 요걸 빼면은 1번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 주요 구조부야. 요걸 지금 하나를 넣어놨기 때문에 7번까지 늘어진 거고. 자, 8번은 자 뭐죠? 다가구나 다세대야. 9번은 미관지구죠.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나올 때 일단 요 9번 하나 빼고 미관지구 빼고 내력벽부터 이 다가구 다세대까지는 무조건 뭐 하는 것이 대수선이다.
증설하고 해체하는 것이 대수선이다 이렇게 말해. 근데 선풍기는 거기만 돌아가는 거야? 내한테는 안 오고? 응? 요건 앞에 놔트르라고 한 것 같은데? 그제? 하다 보니까 너무 덥네. 자, 그래서 무조건 이 1번부터 8번까지 미관지구 빼고는 뭐 하면 대수선이라고 한다? 증설해체야. 이 증설해체는 숫자나 면적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숫자가 들어있건 개수가 몇 개라고 나오든 상관없이 이 행위만 써져 있으면 모두 뭐로 본다? 대수선으로 본다. 이 내용이야.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 내력벽하고 예벽부터는 이제 여기까지 5번까지. 자, 우선 1번하고 2번은 또 면적이 얼마 나와요?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요 3번부터 5번까지는 개수가 몇 개? 3개 이상 나오죠? 여기서부터는 이 개수가 반드시 맞아야 돼. 근데 맞아야 되는데 이때 행위는 항상 뭐죠? 수선 변경이야. 그러니까 수선 변경할 때는 이 숫자가 맞아야 되는 거야. 증설 해체일 때는 개수가 들어있건 안 들어있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수선하고 변경할 때만큼은 요 5개는 이 숫자가 맞아야만이 바로 대수선이라 그 뜻이야. 그럼 다시 6번에서 8번까지는 수선하고 변경을 하더라도 숫자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자, 바닥벽, 주계단, 다세대 다가구는 뭐 숫자 있건 없건 증설이든 해체든 수선 변경 아무 상관이 없어. 반드시 수선 변경 나왔을 때 요 5가지 해당하는 것만 이 숫자가 이상이 돼야 돼. 이상이 될 때만 대수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실제 예로 한번 해볼게요. 자, 내력벽이 있다. 내력벽 20제곱미터 증설한다. 대수선이다 아니다? 대수선이지. 증설 들어가잖아. 그럼 20이라도 상관없이 대수선이란 얘기야. 수선할 때만 얼마? 30일 이게 맞아야 돼.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은 무조건 숫자가 있거나 없거나 무슨 단어 들어가면 증설해체. 하여튼 문장 중에 증설해체가 보면 숫자를 많이 써놨든 적게 써놨든 안 써놨든 다 뭐야? 대수선이란 얘기야. 그런데 이제 숫자를 쓰는데 자 20제곱미터를 수선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건 뭐야? 아니란 이야기지. 수선이 나오면 반드시 얼마? 30 이상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수선이나 변경이 써졌을 때 내력벽은 반드시 얼마? 30 이상. 그럼 수선 변경이 아닐 때는 10을 써놓건 자 아무것도 안 써놨든 상관없이 뭐다? 대수선이란 얘기야. 이것만 기억하면 되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증설 해체는 숫자 있어 없어? 있거나 없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 1번부터 5번까지는 반드시 수선 변경 나올 때 그때는 개수나 숫자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기둥으로 해봐요. 자, 기둥 5개 증설한다. 대수선이지. 그러면 기둥을 2개를 해체한다. 이것도 대수선이지. 뭐 들어가니까? 증설해체 들어가잖아. 증설해체는 숫자가 적건 많건 무조건 대수선이잖아. 그런데 기둥을 만약에 2개를 수선한다. 그럼 대수선이 아니야? 아니지. 만약에 자 3개를 변경한다. 그럼 어떻게 돼? 그때는 만든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되신 거지? 그러니까 뭐 들어갈 때만 수선 변경일 때는 숫자 맞춰야 될 게 5개 있다 그 말이야. 그것만 수선 변경은 맞춰줘야 돼. 나머지는 맞추지 않아도 무조건 대수선이야. 이제 이해되셨어? 그 다음에 이제 미관지구는 미관지구 안에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에 어디하고 어디? 외부 형태나 또는 담장까지 나오죠. 자, 이거를 뭐 할 때만? 변경할 때만 대수선이야. 다른 거는 증설, 해체, 수선, 변경까지잖아. 근데 미관지관은 오로지 뭐야? 변경. 다 맞춰놓고 거기다 증설 써놓으면 아니요. 미관지구는 무조건 대수선 어떤 행위만? 변경 행위만. 변경 행위만. 그래서 왜 그러느냐? 자, 우리 미관지구는 뭐 하는 곳이었어? 미관유지죠. 건물의 미관유지. 미관은 밖에요? 아니야? 밖에. 그래서 외부, 그리고 담장, 그걸 뭐 할 때만? 변경.
뭐를 뭐 담장을 증설한다 이런 건 없거든. 담장 하나 쳐놓고 도둑놈 들어온다고 2개 만들고 이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오로지 뭐다? 변경이야. 이놈 답이 여기잖아. 변경. 자, 그 다음에 수선 변경 요 5개는 반드시 수치 맞아야 된다. 나머지 증설해체는 많거나 적거나 안 써놨거나 무조건 대수선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외우려고 노력을 좀 해두시면 돼. 자, 대수선 그렇게 하면 되겠고, 리모델링 하면 무조건 행위 자체를 2가지 알면 되지. 리모델링이란 뭐하고 뭐다? 대수선하고 증축이야. 일부 증축. 근데 이 건축법에서는 문제가 안 나와. 어디서 나와? 주택법에서. 주택법에서 리모델링이 해년마다 한 문제씩이 나오는 게 리모델링이야. 그러니까 거기서는 분명히 대수선한다, 증축한다. 혹시 주택법에서 대수선은 기간이 얼마야? 그럼 증축은 몇 년이고? 그거 나오잖아. 대수선은 10년이고 증축은 15년으로. 그게 그 주택법의 문제 푸는 거잖아. 생각 안 나요? 그래. 생각나면 정상 아니야. 그지? 여러분이 다 정상이야. 생각 안 나는 게. 그때 배울 때만 생각나면 되는 거야. 지금 건축법 시간인데 갑자기 주택법 하면 생각 안 나는 게 정상이지. 맞죠? 주택법 할 때 이제 건축법 생각나면 이상한 거야. 뭐 그렇게 공부해야지. 그 아직까지는 9월달 가면 다 생각나겠지. 이렇게 앞뒤로 다. 아직까지는 9월 안 됐으니까 그냥 여기는 여기야. 자, 그다음 발코니 고층. 자, 그때 10번에 그 고층 건축물 등은 용어를 응용해서 많이 나와. 응용해서. 자, 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몇 층? 30층 이상이거나지. 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이라고 그래서. 그다음에 초고층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이죠. 층수하고 메타 사이에 4m 관계 알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4m를 하나의 층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4m 개념이죠. 그런데 주택법은 그때는 3m야. 주택법은 3m 개념. 그러니까 주택법에서는 똑같이 50층 나와도 200이 아니라 뭐예요? 150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법은 4m, 주택법은 3m 이렇게 해석하고 계시면 돼. 그 다음에 이거나라고 그랬잖아. 이거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란 이야기야. 둘 중에. 그 다음에 준초고층은 고층 건축물 중에서 초고층이 아니었을 때. 고층인데 초고층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만약에 40층이야. 그럼 40층이면 당연히 무슨 건물? 고층인데? 고층이지? 근데 뭐는 아니야? 초고층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고층하고 초고층의 중간 정도 된다. 그럴 때 준초고층이라고 그래. 그럼 요거를 여러분 시험에서 어떻게 쓰냐면, 우리 초고층 건축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뭐뭐 제외한다? 지하층 또 지상층의 주차용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럴 때 요거를 50층 이상의 건축물 이렇게 낸다는 이야기야. 초고층 건축물로 안 써놓고 뭐라고 내나? 50층 이상인 건축물. 그 말은 여러분, 이거는 초고층이구나. 이렇게 뜻을 하셔야 돼. 아니면 메타수로 200m 이상인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쓸 거야. 그러니까 숫자 좀 알아두셔야 돼. 이 숫자는. 자, 용도 분류는 지금은 이제 안 할 거예요. 제대로 한번 해드렸고, 이 용도 분류는 제가 직접 여러분들 7월 달에 문제풀이 할 때 그건 좀 해드릴 거고, 개정 부분만 하나 설명할게요. 그 용도 분류에서 뭐가 개정됐냐면, 장례시설. 28번 장례시설, 29번 야영장 시설 있죠? 야영장 시설은 새로 신설이 된 거고, 장례시설은 개정을 한 거죠. 개정을. 자, 옛날에는 그냥 장례식장이잖아. 근데 지금 장례시설로 해서 1번, 2번으로 나눴죠. 자, 1번이 바로 장례식장. 자, 그거는 우리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장례식장이야. 근데 이번에 뭐가 생겼다? 동물 전용 장례식장이 생기면서 그 장례식장을 시설로 승격해 준 거지. 옛날에는 장례식장인데 장례시설로 해서 2개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새로 신설된 거는 야영장 시설이 신설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총 용도는 몇 개가 있다? 29개가 있다. 이렇게만 좀 아시면 되겠지. 자, 다음 장에 건축법의 적용 범위가 나와요. 근데 이게 시험에서 거의 안 빠지고 나와. 이 페이지가.
이 건축법 적용 범위 이 페이지가 시험에서 거의 안 빠져. 통째로 나오는 문제도 있지만 지문으로 나올 때 거의 해년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지문이 여기 들어있어요. 자, 우선 건축법의 전면 적용 지역이란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 중에서 어디를 말해? 도시지역. 그러니까 용도가 도시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면 그는 건축법 1조부터 마지막 조문까지 모두 적용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및 해놓고 뒤에가 비도시 지역의 무슨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야. 그럼 비도시니까 관농자죠. 그럼 관농자는 전면 적용 지역은 아니죠. 전면 적용 지역은 아닌데 거기에 뭐가 지정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면 전면 적용 지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읍이나 동해 지역, 읍이나 동해 지역. 그때 읍이나 동해 속하는 섬이 인구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 하나인다. 500인 미만일 때는 자 전부 적용을 안 하겠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용도는 대한민국의 용도는 크게 4개가 있겠죠. 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 그러면 이 도시지역은 전부 적용이죠. 건축법 1조부터 마지막 조문까지가 전부 적용되는 지역이다. 그럼 여기는 전면 적용 지역은 아니에요. 그럼 전면 적용 지역은 아닌데 여기가 무슨 구역 지정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면 이곳에 한해서는 전면 적용이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면 전면이죠. 여기도 지정되면 전면 적용 지역이다 이렇게 말해. 전부는 아니에요. 요 중에서 무슨 구역 지정?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또 자, 관리지역에 있는데 여기에 행정구역이 읍으로 돼 있더라. 그럼 여기도 어떻게? 전면 적용. 여기는 행정구역이 동으로 돼 있더라. 전면 적용이죠. 여기도 읍이나 동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이니까 이제 바다도 관련돼 있죠. 여기 섬이 하나 있다. 근데 섬이 지금 행정구역이 읍이나 동으로 돼 있더라. 그럼 여기는 인구가 얼마? 500인 이상일 때만 전부 적용한다 이렇게 말해. 어차피 섬도 행정구역이 있죠. 읍이나 아니면 동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인구가 얼마? 500인. 만약 300명 사는 읍이나 동에 섬이 있다. 그러면 전면 적용 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 바로 이것이 건축법 적용 지역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많이 응용을 해 이걸. 도시지역으로 시험 문제가 나. 예를 들어 도시지역인 경우 그 말은 뭐야? 전부 적용하는 지역이니까 건축법 다 한다는 이야기야.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그 말은 몇 개는 적용을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자, 그게 3번을 먼저 보세요. 3번에 보면 건축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 이렇게 나왔죠.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이니까 저 위에 말로 하면 뭐야? 전면 적용 지역이 아닌 곳이라는 이야기지. 그러면 전면 적용 지역 아닌 거를 여러분 가로 속에다 뭐라고 해놨어? 적용 특례 지역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적용 특례 지역이라는 말 자체가 자, 적용을 특례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완화한다는 이야기잖아. 적용을 완화한다. 그러면 적용을 완화한다 그 말은 전부 적용이에요? 일부 적용이야? 그러지? 우리가 공법은 규제법이니까 많이 적용할수록 강화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 적게 적용한다 그 말은 뭐야? 완화시킨다 그래. 그러니까 적용 특례 지역은 완화 지역이다.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일부만 적용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해. 전부가 아니라 뭐만? 일부 적용 지역. 그래서 일부 적용 지역에 대해서는 자, 그럼 어디가 일부예요? 지금 여기서 이런 것들은 일부 적용 지역이죠. 여기는 전부고 여기는 일부인데 이런 거는 전부니까 요것이 아닌 쪽이 일부 지역이라는 이야기야. 일부 지역에서는 몇 개를 적용 안 하냐? 바로 6개를 적용하지 않아. 6개. 그러니까 전부 통째로 적용 안 하는 게 아니라 건축법 중에 몇 개만 6개 적용. 이 6개를 간혹 내. 통째로 묻기도 하고 우리 건축선 지정에다 이거 하나만 딱 띄워놓기도 하고 그러잖아. 자, 특히 다는 못 외우니까 3번 건축선 지정하고 6번에 대지 분할 제한 있죠.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시라는 이야기야. 우리가 늘 시험에 나오는 게 건축선이죠. 그럼 건축선 지정에다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다. 그럼 건축선 지정에 대해서 적용해 안 해? 안 하겠지. 여기다 건축선 지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여기다. 그래서 우리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다. 그러면 적용해 안 해? 안 하고 빼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그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전면 적용 지역 아닌 곳에서는 건축법 조문이 몇 개가 6개가 적용 안 돼. 6개 다 외우시면 좋겠지. 다 안 외워지니까 딱 필요한 것은 건축선하고 대지 분할 제한이야. 우리 대지 분할 제한 주거 지역 얼마야? 60. 근데 그 지역에는 적용해야 안 해. 안 하고 넘어간다는 이야기야. 그렇게 2개 기억하고. 또 하나 이제 반대로 그럼 6가지가 아닌 것 중에 거기다 꼭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주의사항. 뭐하고 뭐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전면 적용이지. 전면 적용이야.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뭐뭐는 적용받아. 건폐율 용적률이야. 요걸 알려준 이유는 6가지 안 외웠는데 6가지 지문에 딱 찾다 보니까 요거 안 한다 이런 말 써주면 맞아 틀려. 틀려 하고 찾아내란 이야기야. 공부하는 요령을 배운 거야. 6가지를 다 외워주면 좋은데 여러분들 외워놨다고도 시험장 가면 생각 안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 조문에 뭐 들어있으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렸다고 찾아라는 이야기야. 폭이 없잖아 6가지. 근데 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왜 내냐면 이게 기본적인 행위 제한이잖아. 행위 제한 문제인데 여기서 적용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적용해야 돼. 대한민국 도시지역이든 관리든 농림이든 자연이든 대한민국 어느 땅에 가도 뭐뭐는 적용한다. 건폐율, 용적률 적용. 요렇게도 기억하시면 문제 찾는 요령은 되실 거야. 그 다음에 2번. 건축법을 전혀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라고 하죠. 원래 건축물은 건축법 전부를 적용해야 돼. 근데 전혀 적용 안 하는 건물이 딱 5개가 있어. 1번. 여러분 책에 4개인데 하나 좀 이따 적어야 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이나 가지정 문화재. 그러면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는 건축법이 아닌 뭘로? 문화재보호법이야. 분명히 건축물이야. 그것도 건축물인데 건축법이 아닌 문화재보호법. 2번. 철도나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다음에 철도 관련 시설물이야. 철도 관련 시설물 기역부터 리을까지 나와 있죠. 그것도 모두 건축물이야. 다 건축물인데 이건 철도법에 적용을 받아. 철도법. 그럼 기억리 좀 이따 해드릴게요. 그건 다시. 그 다음에 3번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그 다음에 4번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그 밑에다 동그라미 5번 하나 하고 하천구역. 하천구역 안에 수문조작실. 하천구역 안에 수문조작실. 다 개정을 했는데 이 건축법만 내가 분명히 고쳐놨는데 빠져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몇 군데가. 분명히 어제 내가 와서 일부러 또 책을 한번 찾아봤지. 근데 다 체크해놨어. 근데 체크했는데 여기만 몇 군데가 개정이 안 돼 있어 보니까. 그래서 그거 몇 군데 몇인지 적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 근데 3개인가 4개인가 보니까 그 개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 5가지는 건축물이면서도 건축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하고 각각의 법이라는 이야기예요. 법을 물을 때는 1번 2번밖에 안 물어. 법은 1번 2번. 1번은 무슨 법? 문화재법. 2번은 철도법이야. 나머지는 무슨 법에 의해 설치됐느냐에 따라서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묻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거기다가 맨 밑에다 주의 그 오른쪽에 여백점이 있죠. 주의사항. 역청사, 군사시설, 또 전통건조물 등 이런 것들은 전부 무슨 법 적용? 건축법이에요. 거기 5개만 건축법 적용을 안 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역청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운동하시면 안 돼. 거기 있는 철도 관련 시설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철도나 궤도, 선로, 부지 안에가 있어. 근데 역청사는 그런 데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는 거야. 정상적인 건축법이라는 얘기야. 역청사는. 그리고 군사 그러면 왠지 우리가 아닌 것 같거든. 우리나라는 군사 국방 들어가면 군사하기도 국방까지 넣어. 그러면 우리나라는 왠지 저거는 예외일 것 같잖아. 당연히 건축법이야. 거기 써진 것만 무슨 법 적용 안 해? 건축법 적용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또 문화재 보호법이 있다 보니까 전통 건조물 하면 왠지 그쪽이 또 가깝거든.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법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5개를 못 외우더래.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하시라는 얘기야.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건축법이다 이렇게. 그래서 건축법 적용 범위가 우리 생각보다는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야. 어디 쪽으로 이용하든 이걸 많이 이용하니까 좀 정확히 정리하시고. 자, 이제 조금 쉬었다가 건축물의 건축으로 들어갈게요.